안녕하세요. 공놀이TV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극찬한 백인의 인터뷰 내용 총정리를 1년 만에 다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영상과는 다른 인물이 대부분이며 같은 인물의 경우 이전 영상의 인터뷰 내용은 배제하였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앨런 시어러. 손흥민의 투입이 경기를 바꿔놨다. 손흥민이 투입된 후 토트넘에게 볼 수 없었던 플레이가 나왔다. 수비 뒷공간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었다. 3백의 공략 포인트다. 손흥민이 들어가서 그걸 해냈다. 케인이 없을 때 얀센보다 손흥민 원톱이 낫다. 그는 최근 치른 12차례 리그 경기에서 10골을 넣었다. 올해의 선수 후보에 충분히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손흥민의 득점은 올해의 골이 될 것이다. 경쟁을 끝내도 된다. 얼마나 많은 수비수들이 그를 뒤쫓고 있는지 봐라. 질주 후에 침착한 마무리까지 정말 아름답다. 손흥민은 공간을 활용하는 지능이 있다. 맨유의 루크쇼는 케인에 의해 집중력이 분산됐다. 루크쇼는 자신의 뒤에 누가 있는지 몰랐고 세컨드 6야드를 완전히 비워버렸다. 그리고 손흥민은 오리에가 올린 크로스를 라멜라보다 한 발 앞서 마무리했다. 손흥민이 달려드는 타이밍은 완벽했다. 그 누구보다 찰나의 순간을 생각하고 있었다. 아스날전 원더골 같은 슛을 넣을 수 있는 선수는 거의 드물다. 그는 아주 간결하게 골을 만들어낸다. 손흥민은 조금 다른 유형의 공격수이다. 손흥민이 그런 스타일의 골을 넣기 위해 정통 9번 스타일 공격수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이다. 그는 넓게 뛰며 왼발과 오른발로 마무리할 수 있다. 이번 시즌 케인과의 호흡은 엄청나다. 아스날을 상대로 멋진 골을 터뜨렸다. 웨인 루니. 최근 토트넘에 복귀한 베일과 연계가 가장 기대되는 선수는 손흥민이다. 손흥민은 팀에 엄청난 에너지를 가져다주고 득점까지 터뜨릴 능력을 갖춘 선수다. 지난 사우스햄튼전에서 손흥민이 4골을 터뜨렸을 때 아마 한국은 완전히 열광했을 것이다. 난 박지성과 함께 뛰어봐서 그곳의 반응이 어땠을지 잘 알고 있다. 유일하게 내가 손흥민에게 아쉬운 것이 있다면 나의 판타지 팀에서 손흥민을 빼버린 것이다. EPL 첫 4골 달성자 에판 에코쿠. 케인이 찔러주고 손흥민이 환상적인 마무리로 득점하는 장면들이 나왔다. 빈 곳을 찾아 들어가는 손흥민의 플레이에 사우스햄튼은 어쩔 줄을 몰랐다. 사랑스럽고 훌륭한 마무리였다. 완벽한 손흥민의 날이었다. 베르바토프. 손흥민은 이번 시즌 괄목하게 성장했다. 그는 아시안컵에서 복귀한 후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다. 나에게 놀랍지는 않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걸 즐길 줄 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정상 궤도에 진입하는 것이다. 손흥민은 많은 재능을 가진 위대한 선수다. 나는 그가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득점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 사실은 그 경기 전에 손흥민에게 골을 넣을 것이라고 말해줬다. 손흥민은 올해의 선수상 후보이다. 손흥민 또다시 해냈다. 모두가 영웅이지만 우리를 이끄는 한 남자는 항상 손흥민이었다. 현재 손흥민이 토트넘을 위해 펼치는 활약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길이 없다. 모든 일이 그로부터 일어나고 있다. 손흥민은 믿을 수 없는 골을 만들어냈고 수준급 수비가담 능력까지 뽐냈다. 아약스전에 손흥민이 빠지는 건 토트넘에게 매우 치명적이다. 토트넘은 역습 상황에서 기회 날리지 말고 재빨리 손흥민에게 공을 내줘야 한다. 축구에서는 그런 작은 디테일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낸다. 클럽 4 가입을 환영한다. 다음 단계인 클럽 5로 올라서는 모습을 기다릴 것이다. 최근 손흥민의 경기력을 보면 경기당 한 골만 넣는 것이 더 어려울 것이다. 로버트 언쇼 BBC 해설위원. 손흥민은 실력에 걸맞는 찬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는 최고의 선수 가운데 한 명이며 최고의 골잡이 중 하나다. 일관성, 터치를 봐라. 경기를 지켜보면 딱히 단점을 찾을 수가 없다. 매튜 업슨. 손흥민은 현재 토트넘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선수로 성장했다. 그가 없다면 토트넘은 꾸준한 경기력이나 날카로움, 득점력이 없다. 마이칼 리차즈. 내 생각에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가 되고 있다. 지난 시즌 해리 케인이 다쳤을 때 토트넘은 더 자유롭게 경기한 것 같다. 나는 손흥민의 움직임이 마음에 든다. 케인은 골을 잘 넣는 위대한 선수지만 손흥민은 팀에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다. 손흥민은 다른 동료들을 잘 살릴 수 있다. 연계 플레이가 뛰어나고 매우 파괴적인 선수다. 손흥민이 뛸 때 토트넘의 경기력이 더 좋다. 손흥민의 최근 경기력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다. 누군가는 손흥민을 대인마크에서 막고 싶겠지만 손흥민 정도의 선수에게 그런 시도는 큰 의미가 없다. 손흥민은 항상 공간을 찾는다. 항상 뒤로 움직여 달려들곤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골문 앞에서의 여유이다. 그가 찬스를 놓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나? 거의 없다.
케빈 데브라이너, 사디오 마네 등이 프리미어리그 최정상급 선수로 주로 언급된다. 내 생각에는 손흥민도 바로 그 수준이다. 손흥민은 토트넘에 있어서 절대적인 보물이다. 토트넘은 손흥민을 보유해 행운이다. 손흥민의 활약은 놀랍고 어떤 수비수도 그를 마크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토트넘에는 배후 공간으로 영리한 움직임을 가져가는 손흥민이 있기 때문에 무리뉴의 시스템이 먹힌다. 사람들이 그를 막을 수 있어 라고 말하겠지만 누군가 똑똑하면서 당신보다 빠르다면 막을 수 없다. 케인은 패스 능력이 매우 좋아져서 깊은 곳으로 내려와 가끔은 미드필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러너다. 배후로 파고드는 것을 망설이지 않는 손흥민이 있다. 게리 마부트 전 토트넘 선수. 최근 2-3년 동안 최고의 선수였다. 그가 공을 잡을 때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다. 또 결과를 만들어낸다. 손흥민이 토트넘 페널티 박스에서부터 수비수를 제치고 넣은 골은 도저히 잊을 수 없다. 나에게 인생 최고의 골 중 하나다. 손흥민이 최상의 컨디션을 보일 때 팀에 가져다 주는 것은 굉장히 많다. 팀 샤우드, 토트넘 레전드. 손흥민은 로테이션이 아니라 매주 선발로 뛰어야 한다. 손흥민은 내가 생각하기에 매우 가소평가된 선수라고 본다. 나는 우리 모두가 그를 좋아하는 것을 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왜 그가 다른 많은 팀들과 연결돼 있지 않는지 모르겠다. 해리 케인의 경우 그는 어디에나 연결돼 있다. 나는 손흥민이 리버풀에서 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프리미어리그를 비롯해 전 세계 최고의 팀에서 뛸 수 있는 선수다. 손흥민은 베일보다 더 빠르다. 계속 훈련을 했다. 준비가 된 선수다. 하지만 베일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 토트넘은 베일 영입으로 신데렐라 스토리를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역효과였다. 손흥민이라면 기회가 왔을 때 득점했을 것이다. 손흥민은 세계 어느 팀에서도 뛸 수 있다. 왼쪽, 오른쪽, 중앙 어디서나 뛸 수 있고 적응력이 좋은 아주 재능이 많은 팀 플레이어다. 무리뉴 감독 밑에서 수비까지 열심히 하는 손흥민은 모든 감독들의 꿈이다. 토트넘의 어린 선수들에게 손흥민은 본보기가 된다. 손흥민을 봐라. 슈퍼스타인데도 열심히 훈련한다. 클린튼 모리슨, BBC 해설위원. 믿을 수 없는 슈팅이다. 엄청난 힘과 정확성을 보여줬다. 손흥민은 정말 대단하다. 이 슈팅이 바로 월드 클래스라는 것이다. 엄청난 마무리였다. 훌륭한 골이다. 토트넘은 현재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수인 손흥민과 케인을 보유했다. 손흥민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1대1 상황에서 놓치는 법이 없다. 이날 가장 중요했던 순간에 손흥민이 결정적인 골로 2대0을 만들었다. 완전히 수준이 달랐고 이것이 손흥민이 월드클래스인 이유이다. 가이 모브레이, BBC 해설위원. 손흥민의 솔로골은 확실히 한동안 최고의 골로 꼽힐 것이다. 한동안 보지 못했던 득점 장면이기에 자주 언급될 가치가 있다. 게리 네빌. 손흥민은 전 세계 어떤 팀에도 들어갈 수 있는 선수다. 그의 플레이 스타일은 아주 현대적이다. 왼쪽, 오른쪽, 전방에서 뛸 수 있는 현대적인 공격수이다. 손흥민은 여러가지 면에서 토트넘의 해리 케인만큼 중요한 선수라고 생각한다. 손흥민은 케인 옆에서 빠르게 달려서 공간을 만든다. 나는 손흥민이 가소평가받는 것 같다. 프리미어리그 다른 정상급 선수들보다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손흥민은 정말 엄청나다. 뛰어난 선수다. 그를 상대하는 건 악몽과도 같다. 그는 올바른 플레이를 펼치기 때문이다. 만약 손흥민이 리버풀이나 맨시티 선수였다면 스털링, 마네, 살라가 한 일을 그대로 했을 것이다. 마네와 함께 세계적인 수준이다.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미넨, 파리 생제르맹,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버풀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구단들이 손흥민을 원할 것이다. 다만 득점과 어시스트 등을 두루 놓고 봤을 때 손흥민이 마네보다 더 좋은 성과를 냈다. 세계 어느 팀에서도 베스트 11에 들 수 있는 선수다. 빠르고 영리하며 골, 도움 모두 가능하다. 이타적이고 월드클래스다. 카스카리노 전 첼시 공격수. 스토크전 손흥민의 활약에 큰 인상을 받았다. 그는 에릭 라멜라를 대신해 선발로 투입돼 2번의 찬스를 골로 만들었고 1개의 어시스트를 올렸다. 손흥민은 그저 골만 넣는 선수가 아니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임을 보여줬다. 그는 이선 어디에서나 뛸 수 있는 선수이며 토트넘의 중심이 될 수 있다. 토트넘에 케인이 없어도 충분한 대안이 있다. 손흥민은 4경기에서 7골을 넣었다. 케인과 다른 유형의 선수이지만 그의 스킬과 마무리 능력은 토트넘을 이끌 이상적인 선수가 될 수 있다. 그의 2번째 골은 공격수로서 얼마나 자신감이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침착한 마무리로 스타가 됐다.
리그 전체 최고의 선수이다. 손흥민은 시즌 초 출전하지 못했지만 그 후로 믿기 힘든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매우 중요한 선수가 됐으며 이 골이 모든 것을 보여준다. 이 골의 놀라운 점은 하프라인보다 훨씬 안쪽에서 그가 볼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스피드를 이용해 발끝으로 볼을 톡톡 치며 계속 앞으로 전진했다.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모습 같았다. 데이비드 웹, 토트넘 전 스카우터. 이적 직후 바로 효과를 나타내는 선수도 있지만 몇몇 선수는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손흥민이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그때부터 환상적인 선수였다. 특히 손흥민은 당시 우리 팀이 보유했던 선수와는 다른 유형의 공격수였다. 우리는 철저히 그를 분석하며 프로필을 작성했다. 그는 축구 외적으로도 가정적이며 자신감이 강하고 심성이 착했다. 손흥민은 멀티 기능성이 돋보였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는 가짜 9번으로 활약할 수도 있었으며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전부 커버할 수 있었다. 그의 가장 큰 장점은 뒷공간 침투였다. 당시 우리에게는 이미 공을 잘 차는 선수들이 있었지만 뒷공간을 파고들어 상대 수비 라인을 물러나게 해줄 공격수는 부족했다. 이안 라이트, 아스날 레전드. 손흥민이 맹활약을 펼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을 되찾은 것뿐이다. 손흥민은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서 뛸 수 있는 레벨의 선수이다. 이런 구단들로부터 아직까지 영입 제한이 없다는 점이 놀랍다. 손흥민은 양발을 모두 사용할 줄 알며 스피드와 골 결정력 등 모든 것을 갖춘 공격수다. 스스로 기회를 만들고 골을 만들 줄 아는 선수이다. 자신의 페널티 박스 지역에서 공을 잡은 뒤에 상대 선수 절반을 뚫고 나서 손흥민처럼 침착하게 득점할 수 있는 선수는 전 세계에 거의 없다. 손흥민은 30야드에서 가마차 득점에 성공했다. 엄청난 골을 넣은 그가 조명돼야 하는데 케인이 패스한 위치는 토트넘 진영이었다. 볼을 받은 손흥민이 케인 능력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손흥민은 여전히 과소평가되고 있다. 그의 아스날전 득점은 올해의 골 후보이다. 손흥민처럼 에너지와 결단력을 보여주는 공격수는 많지 않다. 삼파이오, 브라질 수석 코치. 우리는 한국을 존중한다. 공격에서 활동량이 좋은 팀이다. 공격의 중심은 손흥민이다. 아르헨티나의 메시가 중심인 것처럼 한국은 손흥민을 중심으로 플레이한다. 에브라. 나는 손흥민을 정말 좋아한다. 그는 현재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다. 스티브 브루스 뉴캐슬 감독. 우리 선수들은 좋은 경기를 했다. 하지만 토트넘 전방에는 손흥민과 케인 같은 선수들이 있다.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 그게 차이이다. 가스 크룩스, BBC 축구 전문가. 나는 이 소년의 에너지를 사랑한다. 손흥민은 EPL 데뷔골을 기록하며 한국인으로서 7번째 득점자가 됐다. 주중 유로파리그에서 2골을 기록하며 기대치를 높였고 이에 부응했다. 손흥민은 경기장 위에서 항상 노력하는 선수이며 이로 인해 토트넘 팬들 사이에 히트 상품이 될 것이다. 손흥민은 역동적이었다. 알리에게 제공한 패스는 월드 클래스였다. 우리가 모드리치나 라키티치에게 기대하는 그런 패스를 손흥민이 했다. EPL 선수들 중 가장 성장한 선수는 손흥민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본머스를 상대로 빛나는 활약을 펼쳤고 포체티노 감독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는 에버튼전에서 이러한 내 생각을 증명했다. 손흥민의 선발 복귀는 페라리에 연료를 쏟아붓는 것과 같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없을 때 연료를 다 써버린 듯한 모습이었다. 토트넘에게 마법이 필요한 시기에 손흥민이 마법을 부렸다. 엄청난 골이다. 손흥민이 리그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적이 없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손흥민이 일찌감치 올해의 골 후보로 등극했다. 내가 이와 같은 수준의 골을 본 것은 조지 웨아가 마지막이었다. 경기장 끝에서 끝까지 달려 골을 넣는 것은 수비수들을 압도해야 하는 매우 특별한 일이다. 손흥민이 딱 그랬다. 현재 컨디션이 아주 좋다. 골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플레이가 돋보인다. 손흥민이 현재 최고의 활약을 하는 것은 다행이다. 그는 토트넘의 올 시즌과 무리뉴 감독의 평판을 어느 정도 살려내고 있다. 손흥민은 지금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손흥민이 그나마 저조한 토트넘을 살려서 이 정도 성적인 것이다. 무리뉴 감독의 능력은 명성 때문에 너무 과대평가됐다. 너무 환상적이라 믿을 수 없는 정도이다. 손흥민의 슈팅은 마법 같았다. 토트넘의 스타는 케인인지 모르겠지만 내 선택은 손흥민이다. 손흥민은 올 시즌 모두를 전율케 했다. 수비진을 파고들고 멋진 골을 넣으면서 승부를 결정짓는 그의 능력은 토트넘이 선두에 오를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 레들리 킹. 손흥민은 자신감이 대단하다. 그는 힘이 넘치고 경기장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
손흥민은 토트넘 팬들이 좋아하는 전형적인 성향을 지닌 선수다. 그는 팬들 앞에서 겁없이 자신의 기량을 선보이고 있다. 손흥민이 팀에 에너지를 가져다 줄 때 상대팀은 우리를 어려워한다. 이번 시즌 손흥민이 보여줬던 것처럼 맨시티전에서도 상대 수비를 괴롭힐 것이고 팀에 큰 힘을 불어넣을 것이다. 팬들에게 왜 자신이 인기 스타인가를 손흥민이 보여줄 것이다. 손흥민에게 가장 특징적으로 보이는 것은 에너지다. 팀에게 주는 에너지 때문에 팬들은 그를 사랑한다. 함께하기 좋아할 선수다. 웃는 채로 경기에 임하며 스킬과 능력이 좋은 선수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우리 팀에 매우 중요한 선수였고 점점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리오넬 메시. 플레이하는 방식에 겁이 없다. 나는 그런 플레이를 좋아한다. 반다이크. 손흥민은 정말 빠르고 강하다. 수비수를 그라운드에서 지옥으로 빠뜨린다. 왼발과 오른발을 가리지 않고 골 결정력이 뛰어나다. 헤난 로디. 브라질 국대 수비수. 한국에 많은 선수가 있지만 손흥민이 가장 위험하다. 손흥민은 가장 중요한 선수이다. 빠르고 1대1 돌파에 강하고 결정력도 좋다. 손흥민이 위험한 선수이다. 라이언 세세뇽. 훈련 때 가장 막기 힘든 선수는 손흥민과 모우라다. 그들은 직선적이고 빠른 드리블을 한다. 매우 민첩하고 왼쪽 오른쪽을 가리지 않는다. 승리를 이끌어내는 손흥민과 케인 같은 월드 클래스 선수들과 경기에 나가면 수비수들의 임무는 조금 더 수월해진다. 마우리지오 포체티노. 포체티노 감독의 아들. 손흥민의 훈련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손흥민은 효과적이다. 특히 1대1 기술은 대단하다. 많은 경기를 뛰고 다양한 포지션에서 경기를 펼친다. 내가 뛰는 포지션과 같다. 나는 그의 경기를 항상 보고 공부한다. 손흥민은 내 롤모델이다. 그의 플레이는 존경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율리안 브란트. 손흥민은 레버쿠젠에서 환상적인 선수였다. 양발을 모두 활용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골문 앞에서 빠르고 위협적이다. 레버쿠젠에서 많은 골을 넣었고 기회를 만들었다. 경기장 밖에서도 환상적이다. 나는 그의 좋은 친구였다. 손흥민을 축구 선수로나 인간적으로나 높게 평가한다. 가레스 베일. 케인, 손흥민과 함께 뛰게 되어 상당히 흥미롭다. 케인은 시즌마다 꾸준히 많은 골을 적립한 공인된 골잡이이다. 손흥민도 그라운드를 넓게 활발하게 누비는 공격수이고 우리 셋 모두 목적을 공유하고 유기적인 호흡을 맞출 수 있다면 흥미로운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베르바인. 손흥민은 상대 수비수를 상대할 때 어떻게 뛰는지 알고 있다. 난 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손흥민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잘 알게 됐다. 손흥민은 내 롤모델이다. 그가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에서 많은 골을 넣었고 한 시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당연히 월드클래스이다. 앤 마리. 영국 가수. 난 맨유 팬이지만 손흥민은 좋아한다. 최용수. 손흥민은 대단한 선수이고 대단해야 할 선수이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선수이다. 가급적이면 집중 견제를 하진 않을 것이다. 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본인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보여줬으면 좋겠다. 손흥민과 국가의 비전을 놓고 봐도 그것이 좋다. 손흥민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의 인조구장에서 뛰는 걸 보고 오랜만에 그라운드에서 뛰는 걸 봤다. 깜짝 놀랐다. 본인이 폭발력을 발휘해야 하는 시점을 안다. 좋은 선수인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인지 몰랐다. 깜짝 놀랐다. 손흥민이 왜 분데스리가에서 세계적인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지 알 수 있는 경기였다. 정말 놀랐다. 앞으로 한국 축구의 보물이 될 것 같다. 정대세. 1부 리그에서도 다른 선수들을 압도할 기량을 갖고 있다. 재미있는 축구를 하는 선수이다. 솔직히 손흥민 정도 레벨 선수를 평가할 수는 없다. 정말 어나더 레벨이다. 손흥민이 함부르크에 있을 때 나도 독일에 있었다. 레버쿠젠으로 이적할 때는 질투심도 났다. 같은 레벨이라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레벨이 달라진 후로는 전혀 느낌이 다르다. 신비한 느낌이다. 축구의 신 같다고 할까? 세계에서 가장 신체적인 능력이 좋은 괴물 선수들이 모이는 무대에서 그것도 가장 경쟁이 심한 공격수 부분에서 성공하기는 정말 어렵다고 본다. 유럽엔 아시아 선수를 보는 선입견도 있다. 그래서 그게 어려운데 손흥민은 그런 걸 넘어섰다. 손흥민은 그냥 다른 레벨로 갔다. 한국을 넘어섰다. 코리아 원더보이가 아니라 그냥 손흥민이다. 나라 크기와 나라의 축구 위상을 넘어선 존재라고 본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런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칭찬하기가 어렵겠지만 손흥민은 다르다. 차범근. 한국 축구가 지금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손흥민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당분간은 손흥민의 발끝에서 나오는 득점이나 플레이가 한국 축구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아시안컵도 우승하려면 손흥민의 역할이 중요하고 지금은 손흥민이 이끌어가야 하는 시대이다. 부상만 없으면 꾸준히 잘해줄 것이다. 이미 날 뛰어넘은 거 아닌가? 팬들은 재미삼아 차범근이 낫냐, 박지성이 낫냐, 손흥민이 낫냐 얘기를 하는데 전자기계가 갈수록 첨단화되듯 축구도 마찬가지다. 우리 시대에는 나보고 잘한다고 했지만 후배, 제자들은 더 업그레이드 된다. 박지성과 손흥민 둘 다 최고의 선수, 전설로 남아야 한다. 지소연,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 중에 손흥민이 최고의 선수이다. 영국 현지에서 느끼는 뜨거운 반응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 이영표, 10년에서 20년 후면 차범근, 박지성보다 손흥민이 최고의 선수로 기억될 것이다. 지놀라, 토트넘 레전드. 손흥민이 최근 엄청나게 성장했다. 손흥민은 공을 잡았을 때 자신감을 보이며 골을 많이 넣었다. 그는 계속해서 뛰어다니고 항상 기회를 만든다. 그는 매우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매 경기에 자신있게 나서고 있다. 팀에 손흥민 같은 선수가 있으면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그는 스피드와 스킬을 가지고 있다. 4, 5년 전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되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이 발전한 선수 중 한 명이다. 컨디, 축구 전문가. 손흥민은 언성 히어로다. 손흥민의 활약이 가소평가됐다. 우리는 손흥민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는다. 손흥민이 토트넘에 있으면 더 나은 팀이 된다. 빠르고 골을 잘 넣는 선수이다. 손흥민은 정말 대단하다. 내 생각엔 EPL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선수다. 모두가 사디오 마네나 모하메드 살라를 말한다. 사람들은 리버풀의 살라, 마네 같은 선수들에 대해서는 온갖 수식어를 붙여 칭찬하고 찬양한다. 그런데 손흥민은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한다. 손흥민과 살라 둘 다 정말 뛰어난 선수다. 하지만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손흥민이 덜 이기적이다. 나라면 손흥민을 고를 것이다. 데니 머피 전 축구선수. 난 지난 2년간 손흥민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포체티노 감독 아래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손흥민은 환상적인 밸런스를 가졌고 양발 능력을 겸비했다. 훌륭한 선수이며 매 순간 자신감을 갖고 있다. 손흥민과 케인이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토트넘은 강해질 것이다. 손흥민이 골을 넣고 활약할 때마다 토트넘의 승률이 높아지고 있다. 손흥민은 스트라이커로서 훌륭한 속성을 보유하고 있다. 그의 에너지는 믿을 수가 없다. 손흥민은 뒷공간으로 달릴 수 있고 연계도 가능하다. 케인만큼 뛰어난 피니셔는 아니지만 그를 대체하기에 나쁘지 않은 대안이다. 케인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스튜어트 피어스 전 영국 국가대표 감독. 손흥민이 남은 시즌 토트넘의 키 플레이어가 될 것이다. 그는 훌륭한 시즌을 보냈다. 시작은 조금 늦었지만 더 많이 뛰면서 득점과 에너지를 발산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 없는 뭔가를 제공한다.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달아날 수 있게 만드는 선수이다. 골을 향한 집념이 좋다. 그래서 손흥민이 중요하다고 본다. 케인 같은 최고의 선수를 잃는 것은 항상 큰 충격이다. 그러나 케인의 부재는 오히려 손흥민이 뒷공간을 침투할 자유를 부여했다. 팀에게는 손흥민처럼 뒷공간을 파고들 누군가가 항상 필요하다. 베니테즈, 축구감독. 손흥민이 골을 넣기 전까진 우린 좋은 경기를 하고 있었다. 실망스럽지만 선수들에게 격려를 보내고 싶다. 우리는 손흥민을 칭찬할 수밖에 없다. 손흥민의 슈팅은 대단했다. 맥리치, 축구감독. 손흥민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정말 좋겠다. 손흥민은 매우 자랑스러운 청년이다. 군 복무도 잘 마쳤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매우 환영받는 선수다. 해리 케인과 경이로운 호흡을 보여주고 있다. 오스만, BBC 해설위원. 매우 환상적인 골이었다. 완벽하게 먼 포스트를 노려찼다. 슈팅은 골망을 흔들 때까지 계속 휘어들어갔다. 지난 3, 4년간 엄청난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줬다. 꾸준함과 축구 지능은 대단하며 항상 결과물을 남긴다. 손흥민과 케인의 조합은 마치 인위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본능처럼 보인다. 케인과 손흥민의 호흡은 본능적인 것 같다. 서로 상대방이 어디에 있을지 알고 있다. 디온 더블린, BBC 해설위원. 손흥민이 합당한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손흥민은 팀 내 슈퍼스타의 존재로 인해 가려진 선수들 중 한 명이다. 그동안 케인에게 가려졌다. 이제 그에 맞는 역할을 하기 시작했고 상승세를 탈 것이다.
그런 일은 맨유에서도 있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떠나고 나서 루니가 상승세를 탄 바 있다. 손흥민의 마무리는 정말 좋았다. 케인이 없어도 전혀 문제없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측면에서 뛸 때 센터백들 사이의 공간을 계속 공략하곤 한다. 아약스와의 2차전에 손흥민이 나선다면 아약스 수비진은 더욱 어려운 경기를 할 것이다. 손흥민은 뒷공간을 파고들 것이고 이는 더욱 위협이 될 것이다. 마크 슈워처, 호주 골키퍼. 손흥민은 환상적인 선수이다.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의 한국인 선수가 될 것이다. 손흥민은 골키퍼가 가장 막기 힘든 슈팅을 때린다. 손흥민은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 케인의 부상 당시 케인처럼 활약해줬다. 저메인 제나스, 토트넘 레전드. 손흥민이 엄청난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언제나 찬스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볼을 잡아서 사이드 쪽으로 패스하는 등 공간을 잘 활용했다. 좋은 공간으로 들어가서 슈팅을 때려 골을 만들었다. 양발을 다 쓸 수 있다는 것은 큰 강점이다. 토트넘 팬들은 오늘 손흥민의 활약에 분명 열광했을 것이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다. 나는 그가 레버쿠젠에서 뛰고 있을 때부터 프리미어리그에서 성공할 만한 선수라고 생각했다. 나는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를 위해 만들어진 선수라는 느낌을 받았다. 손흥민이 이번 시즌 EPL 올해의 선수 후보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놀라운 시즌을 보냈다. 그가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아시안게임 우승을 차지한 후 토트넘에서 보여준 활약들을 감안해보면 더욱 그렇다. 손흥민은 케인, 알리가 부상인 상황에서 팀에 돌아와 전보다 더 많은 골과 도움을 기록하며 돋보이는 활약을 했다. 가장 중요한 건 손흥민이 돌아오는 것이다. 손흥민은 모든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는 상대의 압박을 가할 완벽한 스트라이커다. 넘치는 에너지를 지녔다. 무엇보다도 속도를 가졌다. 아약스와의 2차전에서 새로운 레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손흥민은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 중이다. 감독에겐 이런 유형이 필요하다. 선수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손흥민은 지난 2-3년 동안 토트넘 최고의 선수였다. 케인이 없을 때도 팀을 확실하게 이끌었다. 크리스 워들, 축구 전문가. 손흥민은 돋보였다. 그는 이번 시즌 2번의 국가대표 임무 수행을 위해 팀을 떠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케인과 델리 알리가 없는 토트넘을 이끌었으며 뛰어난 활약을 보였다. 그는 질적으로도 훌륭하게 득점을 쌓았다. 맨시티와의 챔피언스리그 8강전과 같은 큰 경기에서도 강한 인상을 남겼다. 레스콧, 맨시티 레전드. 손흥민의 활약은 놀랍지 않았다. 그는 토트넘을 위해 골을 많이 넣는 매우 좋은 선수다. 맨시티를 상대로도 많이 골을 넣어서 안타깝다. 손흥민은 맨시티가 경계해야 하는 선수다. 나는 손흥민이 월드클래스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번리전에서 보여준 드리블 골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즌 베스트 골에도 뽑혔다. 손흥민은 확실히 이번 시즌 그의 경기력을 또 다른 수준으로 올렸다. 그는 아마 가장 균형적인 공격수일 것이다. 그는 왼발, 오른발, 심지어 머리로도 골을 넣는다. 모든 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수비 가담도 우수하다. 손흥민은 현재까지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경쟁을 하고 있다. 결정력이 엄청나게 향상됐고 스피드와 지능적인 움직임은 수비수에게 까다롭다. 크리스 서튼. 손흥민은 다재다능하고 근면성실한 선수다. 손흥민이 최전방에서 보여준 활약은 정말 인상적이다. 많은 이들이 지난 겨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한 산체스를 칭찬한다. 하지만 나는 손흥민을 더 높게 평가한다. 손흥민의 골은 86년 디에고 마라도나의 골을 연상시킨다. 그는 그저 계속 앞으로 달리고 또 달렸다. 그는 그 긴 거리를 달릴 수 있는 다리를 가졌으며 숨이 찰 때까지 달린 뒤 마무리를 성공시켰다. 내게는 시즌 베스트 골이고 이를 뛰어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손흥민과 케인은 이번 시즌에 나와 시어러의 기록을 깰 것이다. 이런 특별한 조합에 그 기록을 넘겨도 괜찮다. 손흥민 케인은 스릴 넘치는 듀오다. 프리미어리그 최고다.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손흥민과 케인은 무리뉴 감독의 꿈이다. 창의적이면서 간결하다. 케인은 베르캄프처럼 동료를 받쳐주기 위해 내려선다. 이기적이지 않다. 그들은 리그 11경기에서 11골을 합작했다. 우리는 이번 시즌 이들의 더 많은 합작골을 보게 될 것이다. 데런 플래처.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건 당연히 케인이나 알리가 될 수 있지만 손흥민이 토트넘의 한 공헌을 저평가해서는 안 된다. 니얼킨. 아스날 레전드. 손흥민은 일 중독자처럼 열심히 뛴다.
게다가 손흥민은 지능이 있는 일 중독자다. 올 시즌 그가 성공한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케인이 부상당했을 때 손흥민은 그를 대체할 능력을 의심받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손흥민은 웃고 있다. 손흥민은 지금 커리어에서 최고의 순간을 맞고 있다. 리얼 커민스, 마린 FC 주장 모두 해리 케인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나와 같은 포지션이기 때문이다. 그는 환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나는 손흥민을 정말 좋아한다. 손흥민의 훈련 의지나 경기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눈에 띈다. 내가 지도하거나 가르칠 때 그는 나의 롤모델이다. 그는 나에게 넘버원이다. 스티브 제라드, 리버풀 레전드. 손흥민은 공을 갖고 있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 모두 에너지를 갖고 달려들었다. 유벤투스 수비에 혼란을 줬다. 제이미 캐러거, 리버풀 레전드. 손흥민은 아마 수비수들을 정신없이 모두 제친 뒤에서야 특별한 골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순간적으로 자신의 뒤에 수비수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손흥민의 역대골 가운데 최고의 골이다. 게임 체인저 손흥민이 복귀한 것은 토트넘의 큰 힘이다. 팀에 부족했던 스피드를 가져올 것이다. 스털링이나 마네가 현재의 팀을 떠난다면 손흥민은 펩 가르디올라나 위르겐 클롭이 가장 먼저 영입할 선수라고 생각해도 된다. 로포손, 전적으로 기가 막힌 대단히 훌륭한 골이다. 또 한 번 케인과 손흥민의 합작품이다. 마크 로렌슨, 리버풀 레전드.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과 해리 케인의 파트너십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다. 손흥민이 그가 받아야 할 마땅한 평가를 마침내 얻게 되어 기쁘다. 양발을 쓰고 영리하고 번개처럼 빠른 선수다. 제이미 오하라, 전 토트넘 선수. 손흥민은 월드 클래스이다. 당연하다. 나는 이것이 어떻게 논쟁거리가 되는지 모르겠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속도와 힘을 가졌다. 그는 골을 넣을 수 있고 다른 선수들을 도울 수도 있다. 손흥민은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뛰고 있다. 그는 최근 8경기에서 8골을 넣었다. 그리고 2개의 어시스트도 했다. 그가 여러 시즌 동안 해왔던 일이다. 단순히 몇 번 좋은 경기를 펼치는 선수와는 다르다. 그는 매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의 선수 중 하나였다. 지금 이 순간은 손흥민이 네이마르보다 낫다. 만약 손흥민이 바이에른 미넨에서 뛰고 있었다면 더 잘해냈을 거라 생각한다. 앤디 골드스테인, 축구 전문가. 살라보다 손흥민이 더 낫다고 본다. 살라는 탐욕스러운 선수다. 그는 많은 찬스를 잡지만 많은 찬스를 놓치곤 한다. 그는 환상적인 선수다. 하지만 나는 살라는 월드 클래스라고 말하진 않겠다. 오소리오, 멕시코 국가대표 감독. 손흥민의 골은 정말 멋졌다. 손흥민은 지금도 훌륭하지만 앞으로 더 훌륭한 선수가 될 것이다. 투르크메니스탄 미시에 감독. 손흥민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공격수다. 경기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선수이다. 레바논 치오 보타리오 감독. 한국이 손흥민과 같은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하셀바잉크, 첼시 레전드. 토트넘의 전방에는 손흥민이 뛰고 있으며 케인 그리고 베일이 있다. 이 나라 최고의 공격진이다. 베페 베르고미, 인터밀란 레전드. 크리스티안 에릭센보다 손흥민이나 케인을 영입했어야 했다. 존 알드리지, 리버풀 레전드. 리버풀이 더 높은 곳을 바라보기 위해서 토트넘 2명의 선수를 영입해야 한다. 클롭 감독은 손흥민과 루카스 모우라를 데려와야 한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20골 이상을 기록할 것이다. 그레이엄 로버츠, 토트넘 레전드. 방금 소니가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들었어. 부탁이야 소니. 팔을 고치고 붕대를 감고 피치로 나가서 더 많은 골을 넣어줘. 손흥민은 팀에 많은 걸 주고 열심히 하는 선수다. 그리고 항상 미소 짓고 있다. 올 시즌 내내 손흥민이 보여준 꾸준함은 눈에 띄었다. 해리 케인의 장기 결장 속에 손흥민은 확실히 성장했다. 우리는 그가 올해의 선수상을 받을 최고의 선수라고 생각했고 그는 철저히 그럴 자격이 있다. 마르코스 세나, 비아레알 레전드. 한국이라는 말을 들으면 처음 생각나는 선수는 토트넘의 손흥민이다. 그는 이곳에서도 아주 유명한 훌륭한 선수다. 콘테 감독. 손흥민과 나카다 두 선수 중 누구를 선택하겠는가? 라는 질문에 손흥민과 나카다 모두 훌륭한 선수이지만 난 손흥민을 선택할 것이다. 하세베 마코토, 일본 축구 선수. 젊고 영리한 선수다. 나이에 비해 여유가 있는 선수다. 우치다, 일본 축구 선수. 손흥민은 대단하다. 독일에서 만났을 때 이 정도의 선수는 아니었다. 물론 슈팅력은 뛰어났다. 3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는 등 독일에서도 좋은 공격력을 보였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보여주고 있는 지금만큼의 임팩트는 없었다. 그때도 슈팅력은 대단했지만 프리미어리그로 와서는 손도 댈 수 없는 경지에 올랐다. 손흥민은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로 이적한 뒤 몰라볼 정도로 성장했다. 아마 돈도 많이 벌고 있을 것이다. 부럽다. 램파드, 첼시 레전드. 손흥민은 정말 좋아하는 선수다. 최근 2-3년간의 활약상을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EPL은 전 세계에서 가장 힘든 리그라고 생각한다. 그는 정말 적응을 잘하고 있다. 과시하기보단 겸손한 성격도 지녔다. 해리 케인 선수도 있지만 이번 시즌 모습만 본다면 EPL 최고의 선수라고 생각된다. 정말 놀랍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마법과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마이클 오원. 손흥민의 최근 경기력은 끝내준다. 맨시티전에 손흥민을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써도 크게 놀랄 일은 아니다.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도 막바지에 측면에서 중앙으로 자리를 옮긴 후 정말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손흥민은 90분 풀타임을 출전해 득점을 기록할 것이다. 많은 골을 넣는 선수가 없이도 토트넘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이 믿을 수 없다. 특히 손흥민은 케인이 결장했을 때 많은 골을 넣거나 최고의 모습을 보였다. 케인이 없을 때 손흥민이 보다 공격적으로 나선다. 사실상 중앙 공격수처럼 뛴다. 주인공이 없을 때 한 발 더 뛰고 공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 처음 입성한 이후 많은 발전을 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처음에는 선발로 뛰는 것이 힘들 때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매 경기 선발로 나온다. 손흥민을 볼 때마다 더욱 인상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다. 지난 2시즌 동안 손흥민의 상승세는 믿을 수 없는 정도였다. 손흥민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한다. 그는 기술이 있고 페이스가 좋으며 양발로 득점을 기록할 수 있다. 나는 손흥민이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발전했다고 생각한다. 손흥민은 놀랍다. 손흥민은 올라운드 플레이어다. 왼발로도 많이 득점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나 같은 경우 100골을 넣었다면 92골은 오른발이고 8골이 왼발이었을 것이다. 손흥민은 믿을 수 없는 선수다.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고 분명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이기도 하다. 베컴. 손흥민은 확실히 대단한 선수다. 좋은 한국 선수들이 유럽에서 뛰어왔다. 내가 한국 선수들과 뛰어볼 때마다 느꼈던 건 그들이 열정을 갖고 뛴다는 점이다. 투지와 애정도 엿보인다. 뛰는 방식이나 경기를 즐기는 형태에서 진정한 힘과 깊이를 찾아낼 수 있다. 하그리부스. 나는 손흥민이 아주 좋은 선수라고 생각한다. 그는 레버쿠젠에서 2년간 29골을 넣었다. 토트넘 팬들은 아직 그를 충분히 본 게 아니다. 오직 손흥민만이 토트넘의 득점력에 보탬이 되고 있다. 거스 히딩크. 첼시와 토트넘과의 경기 때 손흥민이 뛰는 것을 실제로 봤다. 그는 독일을 거쳐 잉글랜드에 진출했다. 단계적으로 상위 레벨로 옮겨가고 있는 상태다. 그런 것들이 지금의 손흥민을 만들었다. 그는 단순히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아니다. 프리미어리그를 이끄는 선수이다. 이미 충분한 자질과 실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이다. 지금처럼 활약하면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선수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손흥민이 보이지 않는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톱클래스 공격수를 윙백으로 쓴 건 이해할 수 없는 전술이다. 메가티어. 리버풀 레전드. 손흥민이 리버풀에 온다면 팀이 상징하는 모든 것과 잘 맞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발 모두를 쓰는 선수는 바깥으로도 안쪽으로도 침투할 수 있다. 당연히 수비하기 더 어렵다. 그는 재능을 갖고 있다. 승리를 향한 열정을 갖고 있고 신체적으로도 뛰어나다. 두 발 모두 쓸 수 있어 모든 형태의 득점을 터뜨릴 수 있다. 완벽한 공격수다. 토트넘은 손흥민이라는 좋은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 아주 인상적인 선수다. 존 반스. 리버풀 레전드.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최고 수준의 선수다. 리버풀, 맨유, 아스날 등 어느 팀에서 뛰더라도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케인은 득점을 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하지만 누가 더 좋은 팀 플레이어인지를 묻는다면 나는 토트넘 최고의 팀 플레이어로 손흥민을 뽑을 것이다. 팀을 위해 더욱 중요한 선수다. 팬들은 손흥민이 득점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을 수도 있다. 리버풀에 살라가 있다면 토트넘에는 손흥민이 있다. 살라가 40골을 넣고 팀이 4위로 시즌을 끝내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살라가 20골을 넣고 팀이 우승을 하는 것이 더욱 가치가 있다. 손흥민 역시 토트넘의 전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 히피아. 리버풀 레전드. 리버풀이 손흥민을 막으려면 손흥민에게 볼이 못 가도록 해야 한다. 그게 손흥민을 방어하는 방법 중 하나다. 공을 잡으면 대단한 선수다. 양쪽 모두로 돌파가 가능하고 두 발 모두 쓸 수 있다. 루이스 가르시아.
리버풀 레전드. 그를 아주 좋아한다. 플레이하는 것을 보면 아주 즐거운 선수다. 아주 창의적이고 평범한 상황에서도 골을 기록할 수 있다. 그는 여러 곳에서 뛸 수 있다. 공격수, 처진 스트라이커, 좌우 윙어로도 뛸 수 있다. 심지어 미드필더도 할 수 있다. 그는 신체적으로 아주 강하고 속도 역시 대단하고 힘도 좋고 두 발 모두 쓴다. 그가 최고 수준의 팀에서 뛰는 이유다. 매년 점점 더 잘하고 있다. 올해는 그에게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리버풀, 맨시티, 아스날, 맨유까지 모두 강하다. 탑4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번 시즌에도 경쟁이 벌어질 것이다. 글렌 존스. 손흥민의 부상은 치명적이다. 그는 케인에 가려져 있지만 토트넘 공격의 중심이다. 나는 그가 매우 저평가받았다고 생각한다. 손흥민은 매우 빠르고 강하고 정확한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다. 그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스티브 니콜, 리버풀 레전드. 보통의 경우 벌리전 케인의 골은 최고의 골로 뽑힌다. 그러나 손흥민이 최고였다. 케인의 골보다 훨씬 좋았다. 스톤스, 맨시티 수비수. 나는 손흥민의 팬이다. 그는 저평가된 선수다. 나는 올해의 선수상을 손흥민에게 투표했다. 그의 활약만 놓고 보면 반다이크에게도 밀리지 않는다. 반다이크 역시 훌륭한 선수지만 나는 나를 흥분하게 하고 내가 경기를 지켜볼 때 즐거운 저평가된 선수에게 투표하고 싶었다. 그레이엄 수네스, 리버풀 레전드. 아시아 축구 선수 중 좋아하는 선수는 손흥민이다. 손흥민은 대단한 축구 지능을 지녔다. 토트넘에서 꾸준한 활약을 펼치고 있다. 페굴리, 알제리 선수. 한국 선수 중 레버쿠젠에서 뛰는 스트라이커 손흥민을 안다. 그는 화영과도 같은 존재다. 칼튼 콜, 전 축구 선수. 손흥민은 정말 놀라운 선수다. 플레이를 보고 있으면 그저 놀랍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고 공격진을 꼽으라면 가레스 베일과 손흥민, 해리 케인이 포진한 토트넘이다. 필립 네빌, 전 축구 선수. 발렌시아 코치가 된 후 처음으로 구단에 영입을 제안했던 선수가 손흥민이었다. 당시 발렌시아는 스피드와 득점력을 겸비한 측면 공격수를 찾고 있었다. 레이 팔러. 손흥민은 매 경기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 꾸준하면서 경기 중에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런 건 아스날의 페페가 가지지 못한 큰 장점이다. 글렌 호들, 토트넘 레전드. 손흥민은 최고의 선수다. 손흥민은 측면 공격수보다 센터 포워드에 가깝다. 케인보다 더 잘한다. 그것이 손흥민에게 어울린다. 마틴 키언, 아스날 레전드. 손흥민의 월드 클래스 골이다. 아스날 수비수들 어느 누구도 손흥민을 방해하지 못했다. 피터 슈마이켈, 맨유 레전드. 올드 트래포드에서 손흥민이 뛰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가 얼마나 뛰어난 선수인지는 말할 필요가 없다. 마르쿠스 베리, 스웨덴 국가대표. 손흥민은 환상적인 선수이고 지난 시즌에도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잘하고 있어 기쁘다.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만나게 됐는데 내가 이겼으면 좋겠다. 조세 무리뉴, 토트넘 감독. 상대가 손흥민을 강하게 압박해도 손흥민은 경기를 부셔버린다. 손흥민은 항상 팀을 중시한다. 특별한 선수이자 특별한 존재다. 손흥민의 골은 미친 골이었다. 리오 퍼디난드, 맨유 레전드. 내가 지금 맨유로 데려가고 싶은 선수가 있다면 손흥민이 첫 번째 선수일 것이다. 나는 손흥민의 플레이 방식이 좋다. 그는 직선적으로 뛰고 상대를 괴롭힌다. 언제나 골을 넣고 싶어하고 양발을 모두 잘 쓴다. 환상적인 선수다. 조광래, 전 국가대표 감독. 수비 라인을 보고 곧바로 라인을 깨고 안으로 침투해서 공을 받는 움직임을 참 잘한다. 슈팅도 워낙 뛰어난데 안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할 줄 아는 공격수였다. 아시안컵 숙소 배정 때 손흥민의 룸메이트로 박지성을 배정했는데 그때 박지성에게 얘 물건이니 좋은 얘기 많이 해주고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멘탈적으로 많이 알려주라고 얘기했다. 난 2014 브라질 월드컵을 바라봤다. 3년이 남았는데 3년 후면 손흥민이 정말 한국 최고의 공격수가 될 거라고 봤다. 이천수, 전 축구선수. 팀이 어려울 때 돌파나 침투를 하는 선수가 필요하다. 손흥민이 바로 그런 선수이다. 이재성. 손흥민은 매 경기, 매 순간 증명하고 있어 언급할 부분이 없다.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럽다. 우리 대표팀 동료들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친구로서 자랑스럽다. 권창훈. 말이 필요 없지 않을까? 이미 경기로 증명이 됐다.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선수다. 그만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윤종규, FC 서울. 흥민이 형을 상대로 많이 훈련해서 부딪혔다. 막는 것 자체만으로 재밌고 좋았다. 역시 흥민이 형이구나. 월드클래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유승우. 흥민이 형에겐 배울 게 한둘이 아니었다.
지금은 토트넘의 에이스이자 세계 최고 공격수로 불리우는 선수다. 레버쿠젠에 있을 때부터 남달랐다. 형이 공을 다루고 슈팅하는 걸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큰 공부가 됐다. 흥민이 형이 쟁쟁한 유럽 선수들 사이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때마다 큰 동기부여가 됐다. 형의 장점을 하나라도 더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땀을 흘렸다. 궁금하거나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주저없이 물어봤다. 지금도 흥민이 형의 경기 영상을 보면서 장점을 흡수하려고 한다. 나에겐 특별한 형이다. 이정협. 손흥민은 월드클래스다. 상대 팀들이 많이 두려워한다. 내가 열심히 하겠다. 항상 흥민이는 잘한다. 나만 잘하면 된다. 황선우. 최근 손흥민은 어마어마하다. 지금 내가 봐도 대단하고 도르트문트전 보면 물이 완전히 올라있다. 한국 축구는 어떻게 하면 그의 퍼포먼스를 대표팀에서 유지할까 고민해야 한다. 이훈재. 손흥민이 최고다. 감아서 차는 것도 위협적이지만 왼발, 오른발을 자유자재로 쓴다. 축구 선수들은 대부분 한 발만 쓴다. 황의조는 항상 감아차 거의 분석이 된다. 손흥민은 왼발, 오른발 모두 가감하게 때린다. 골키퍼 입장에선 정말 힘들다. 이승우. 손흥민은 한국 축구의 본보기다. 스스로 유럽을 개척했고 함부르크, 레버쿠젠 등 독일은 물론 토트넘에서도 성공을 거뒀다. 그는 우리의 기준점이다. 구자철. 언젠가 우리에게도 이런 공격수가 나타날 거라 기대했다. 이것으로 손흥민 선수를 극찬한 백인의 인터뷰 시즌2를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 솔직히 구자철 선수와 달리 박지성 선수 이후 이런 공격수가 나타날 거라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 순간을 즐기고 싶은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인터뷰들이 모이면 시즌3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